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한 장. 과연 내년에도 이 종이 한 장이 만원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영만사입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자마자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좀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 한 그릇, 출퇴근길에 넣은 기름값,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환율 급등의 진짜 이유와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해외의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불리던 1,400원을 넘어 그 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의 반응을 볼까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주요 경제지들은 연일 고환율 공포를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2차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경제가 독주하는 사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원화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도 많이 주고 안전한 달러를 놔두고 불안한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킹달러 현상이 우리 실생활을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오는 석유, 가스, 밀가루 가격이 자동으로 비싸집니다. 국제 유가가 그대로라도 환율이 20% 오르면 우리는 20% 더 비싼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물가 상승이 불러오는 밥상 물가 폭등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즉, 지금의 환율 급등은 몇 달 뒤 여러분의 월급을 갉아먹는 물가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율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실제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나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뜬 소문이 아닌 IMF와 세계은행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2024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200%를 넘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1,000원 하던 버스비가 1년 뒤에 3,000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본 가격과 저녁에 본 가격이 다를 정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 즉시 마트로 달려갑니다. 돈을 저축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샴푸나 휴지 같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거나 암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자국 화폐인 페소를 믿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정부가 경제학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이 폭등한 케이스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역주행 정책을 폈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튀르키예 리라화의 가치는 지난 몇 년 새 수직 하락했습니다. 2024년 기준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은 6,070%에 육박했습니다. 수입 의약품 가격이 폭등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젊은이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에 실패한 대가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폐 신뢰도의 추락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고 다시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국가는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도 바로 이 외환 보유고 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 정도는 아니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환율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국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 예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시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생존 전략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달러를 보유하십시오. 원화 자산에만 100%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자산의 1020% 정도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혹은 미국 주식 S&P 500 등으로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둘째,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빛을 발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과 은입니다. 역사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은 항상 폭등했습니다. 종이돈이 휴지가 될 때 금은 생존 자금이 됩니다. 실물 금을 사거나 KRX 금 시장을 통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훌륭한 해지 수단입니다. 셋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고금리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영끌 투자는 자제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빚을 줄여나가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급등하는 환율의 위험성과 해외 사례, 그리고 대응책을 알아봤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는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잃었고 준비된 누군가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달러와 실물 자산으로 방어막을 세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여러분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